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2015년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환경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생활 문제부터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에 이르는 글로벌 뉴스까지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2015년 주요 환경 뉴스를 되돌아보고 2016년 환경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정말 많은 환경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파리 기후 변화 체제 그 협약도 있었고 또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지난해 좀 뜨거웠던 이슈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그 논란, 그리고 국민들의 이제 탈핵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염원들이 그 표출된 한 해가 아니었나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삼척에 이어서 영덕의 주민들이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그리고 절대적인 그 비율의 어떤 그 반대 여론이 실제 주민 투표로 이루어지면서 네. 삼척에 이어서 영덕도 신규 원전 건설이 상당히 그 힘들다라고 전망을 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대가 표출됐던 그 한 해였고요. 네.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초에 그 수명을 다한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인데 이제 고리 원전 1호기가 네. 그 폐쇄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죠. 네. 반면에 이제 절차상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도 제기가 되고 문제가 좀 많았던 이제 월성 원전 1호기는 그 반대로 수명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인근 지역 주민들뿐이 아니라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죠. 그 외에도 뭐 이제 올해 가뭄이 이제 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4대강 사업이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라는 것들이 또 불거져 나오면서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반론도 많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또 4대강의 어떤 녹조 발생뿐이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어떤 독성 물질을 함유한 이런 그 먹는 물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질 문제, 4대강의 수질 문제가 이제 아주 크게 좀 부각이 됐었고, 그 외에도 뭐 그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좀 충격을 가져다 준 게 이제 미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16차례 그 탄저균을 이제 불법으로 이제 반입해서 실험해 왔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외국의 이제 기업인데 이제 폭스바겐의 그 배출가스 조작 문제,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연초까지도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그 광범위하게 그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원전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리 원전 1호기가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이 돼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 이제 원전 폐쇄의 이제 시대를 이제 열게 됐죠. 워낙 이제 수명이 다 했기도 했고. 뭐 이제 그 부품이라든지 그 원전 사고가 또 많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폐쇄된 것에 대해서 많은 환경 단체들에서 또 전문가들은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이제 보였었고요.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어떤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반면에 그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중수소 노출 문제라든지 뭐 갑상선암 발병률을 높였다든지 암 발생률을 뭐 높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절차상으로도 거의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키듯이 그 수명을 연장하는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돼서 이런 국민들의 어떤 탈핵 염원 아니면 반핵 여론에 좀 반하는 이런 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인근 지역,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그 탈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어서 여전히 뭐 이 뜨거운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좀 크지 않았습니까? 사망자가 무려 143명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피해 보상을 위해서 그 이제 환경피해법이 이제 그 시류가 되면서 이제 피해 접수를 공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예. 받았더니 이제 피해 규모가 한 500여 명 되고 그 사망자가 무려 143명으로 네. 143명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실제 그 민간 단체에서 따로 또 피해 신고 접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다라는 게 밝혀져서 예. 정부에서 좀 이 피해 신고 접수를 좀 소극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찾아다니고 홍보하고 해서 더 이 그 피해자가 예를 들면 최소한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국민들이 800만 명 이상일 거다. 심지어는 뭐 수천만 명 될 거다라고까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피해 신고 접수가 너무 적게 됐다는 것을 보면 좀 정부가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올해도 아마 그 계속해서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그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처하는 뭐 이런 그 방안이 좀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저도 그렇지만 요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모그가 들어오는 날 또 아닌 날 계속해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6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무방비 상태로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런 초미세먼지에 의한 피해인데 네. 이제는 뭐 겨울에 이제 중국의 이제 스모그를 통해서 사실 이제 중국의 난방을 많이 하는 네. 그 겨울철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피해가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미치게 됐다라는 그 이런 정서를 깰 정도로 이제는 연중 무휴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내내 그 여름 뭐 가을 봄 할 것 없이 그 미세먼지의 그 어떤 공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질 것이고 해서 이런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이젠 생활 속의 오염 문제, 생활 문제들의 생활 속의 어떤 환경 문제들이 뭐 화학 물질 그 사고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생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환경 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가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올해는 이제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개발 공약이 좀 남발되지 않겠느냐. 그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나온 개발 공약을 다 합해보면 뭐 수천조 원의 그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거로 이제 분석이 되듯이 이런 개발 공약 남발에 따른 어떤 그 난개발 또 불필요한 과개발 이런 문제들을 좀 제대로 좀 그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좀 만드는 일도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파리 그 신기후 체제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해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돼서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후 그 지구 온도 1.5도를 더 낮추기 위한 더 높게 더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민과 관의 아주 활발한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2015년의 환경 이슈를 돌아보고 2016년 환경 분야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시사하는 점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작은 노력들을 모아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